여기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는. 예.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요즘에 이래 오셔가지고 오늘 김천 일영제 제 1회 일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서 1시에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1회 일영제다 보니 정신도 없고 뭐 그래서 이렇게 늦게 맞춰가지고 빨리 온다고 왔는데 4시에 오신다 그래가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우리가 10분은 일찍 가겠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책에서나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글쎄 10월 항쟁은 46년도에 45년 해방이 되고 46년에 일어난 대구에서 처음 일어난 10월 항쟁인데 그때 해방만 되면 우리가 다 우리 땅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적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주권이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너희는 우리 점령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풍년이 들었답니다. 46년도 그 풍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곡물을 일본에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일본 식민지 그때 시절에는 추국 수매만 그다 갔는데 공추를 그다고 했는데 미 군정에 들어서면서 하곡, 보리곡, 곡각, 보리곡물까지 다 그다 들려서 우리는 그야말로 해방된 나라에서 그때 말이 나온 말이 초급 목표입니다. 나무 껍질도 뭐 청송이나 저런 데는 나무 껍질도 캐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해방이 되면서 피난민들 대구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대구 칠성시장 대구 경제로 한 30만이 들어왔다 그래. 그때 30만이 들어오고 그때 대구에서는 또 콜레라가 창궐 했기 때문에 뭐 먹는 거 저 뭐 9월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도 굉장한 그 인권 사각지대가 있고 이래서 이제 자꾸 바람을 그렇게 넣으면 억누르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용기 있던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생존 자주민주를 외치고 한글을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군정에서 그래도 역사가들은 남한 전체를 통일시키는 10월 항쟁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런 문제는 인터넷이나 어디다 요즘은 좀 많이 드러나가 있고 해서 다 알고 또 우리가 주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인권적으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가족들이 애환이나 그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10월 항쟁이나 이런 거는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유능하시고 또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때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고 일정이 바쁘시니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엄마들이 20대에 전부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우리 저 총무이사는 유복녀로 태어났는데 유복자들도 많고 뭐 하여튼 빚덩이 3살 4살 이렇게 우리들이 살았는데 그 시절에 그 아버지들 다 끌어가고 저 시골교에도 많이 쓰여졌지만은 엄마들을 성노리고 조금 커서는 이제 그 맏딸들도 성폭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한 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원래 80인데 이제 77부터는 이제 저는 또 자식이 없고 남편이 독신이니까 시집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상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늙어서 할 말 안 할 말 또 여성 목소리도 많으시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못 가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면서 쭉 이 일을 해왔는데 그때는 20세 전에는 원체 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국가와 민족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을까. 엄마는 와줄에 숨도 못 쉬고 사찰 형사, 정부 형사들이 마당에 살금장에 와가 자빠져 누워가지고 칼국수 해라 하면 금방 해내야 되고, 밥에 내라 하면 금방 해내야 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밤 되면 끌고 가서 산발을 하고 들어오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했는데, 제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나면서 내 아버지가 그 시절에 용기 있게 살았고 할 말을 하고 살았는 당당한 한국의 청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2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네에 들어오면서 저 집은 간첩 집안이다, 빨갱이 집안이다, 이런 걸 소문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문학 정관장님이 그 10월 항쟁이나 모든 보도연맹 가족들이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체부 오지 않는 집에 뒤겪었다라고 글 쓰셨어요. 우체부도 오지 않는 그 집에 뒤곁은 어떻게 시면 흐리무성한 집안. 저희도 맨 뒷골목으로 다녔습니다. 앞으로 못 다녀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살문을 계속 열어놨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오시겠지. 23살에 혼자 됐는데, 그리고도 계속 아버지가 이 길에서 빨리 간첩으로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은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고, 제가 어제까지 그 시민군 책을 읽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경찰과 이런 그 관계기관 사람들은 잔인한 방법이 어디서 이렇게 터득했을까? 이게 어떻게 백이민족인가? 10월 항쟁 때나 5.18 그 공분당했는 그 책 두꺼운 걸 3일 만에 다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런 기막힌 꼴이 어딨노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민을 죽이는 이승만이나 자국민을 한테 그만큼 죽이고 고문을 한 전두환이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위에 사진, 저 시체 루피나는 사진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5년도 정도 연좌제가 해지됐고, 그런데도 한 90년도까지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나 고모는 혹시 야가 어떻게 될까봐 노상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살면 사라지니라. 엄마나 고모도 그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했어도 살면 사라지니라. 그러고 반드시 살아서 정언을 해야 된다. 네 아버지는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 일일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이북 넘어갔지, 무슨 생각 같이 동양에서 내려오지 않고 3일 뒤에 내려왔는데 3일 동안 이북에서 무슨 짓을 했노? 딱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서원도 못 받았는데, 제가 이런 정부에서 그 서원 진실규명 결정서를 받고 가슴에 안고 아직도 그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이 정부가 어떤 짓을 할 때, 또 거절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3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3대가 내려왔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은 모두 선한 영향력을 사회나 인간에게 행사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아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게 10월 항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도 정말 암담합니다. 이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10월 폭동
그 다음 우리들이 사고서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에서 16년에 대구시로부터 항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4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규명결정위원회 위원장 김강동 알지요? 김강동이 썼는 그걸 총무사를 이용남 상임위원이 와서 읽었는데 한 번이라면 제가 실수로 봐주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앉았는데 10월 항쟁을 10월 사건이 이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교수들이 웅성웅성하고 제가 눈치스레가 하나 불러가지고 오늘만은 참으라고 뒤에 말씀 좀 드리라. 그래서 그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경대 원로 교수들은, 명예 교수님들은 이런 일에 시장도 안 나오고 법시장도 안 나오고 국정도 안 나오고 여성 과장이 나와가 일영제를 지내는 게 뭐냐고 뒤에서 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암담합니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도 계속 마음속으로 김천 제1일영제를 지내는데 그 회장님이 그런 말씀, 16대 초록을 갖다 보는데 2,000명을 죽였대요. 그 꼴장에 2,000명을 죽였는데 요번에는 40몇 구가 54구가 나왔대요. 나보다 국가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고 덮어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6.25 때 보면 다부동이나, 제가 다부동 근처 많이 살아서 다부동에나 보면 해마다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 북 가지고 무슨 바늘 찾듯이 찾고 있습니다. 국군 시체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금수강산 꼴짝꼴짝이마다 들국가처럼 널브러져 있어도 아직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미국 있지만 우리는 감기가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미군정화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공식적으로는 130만이 죽었는데도 아직 이 일을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표까지 이루어갑니다. 이 일영탑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13년, 4년이 걸렸습니다. 조례안 통과시키는 것도 10년이 걸렸고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데 제가 80대고 보니 많이 바쁘십니다. 죽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유족들이. 작년 몇 명, 올해 몇 명, 이달에 몇 명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제가 후세에 뒤에 사람들한테 물리주려고 하면 이거는 요 정도 해놔야 되고 요 정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렇게 만여 명이 학살되는 이 땅에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게 체육 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입니다. 이래 갈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다 조상들 상수가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 상수가 보면 뒤에 도래소리라 해서 뒤는 나무 심지만은 앞에는 심지 않습니다. 앞이 번해야 됩니다. 이 영혼들이 감옥에서 사방 갇힌 데서 여기 개처럼 끌려가 짐승처럼 죽어가 짐승처럼 뜯어미키는 이 꼴짝에서 앞에 이렇게 막아놓고 숨이나 쉬겠습니까? 이 꼴짝에 묻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서 일꾼도 많이 얻고 하니까 총서가 너 죽었다 너가 팔아 가서 들어가면 총 넣어가지고 확인 사살해가지고 그렇게 대충 묻으니까 산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때는 엔다리 짐승이 많았으니까 늑대가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늦게 10월달에 7월달에 가장 많이 죽었으니까 올라가 보면 부패가 사람을 못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심한 트라우마 엄마들이 원래 연세 100세 되는 이런 엄마들도 계시는데 된장을 아직도 못 잡습니다. 그 덜씨만 다 허물허물 색깔이 된장 색깔이고 그 아픈 얘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는 근 현대사에는 좀 가까운 현대사는 좀 밝혀지기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78년입니다.
10월 항쟁이 일어난 게 78년이고 죽음을 당한 게 74년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나자 단순히 이승만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예비제임입니다. 이북에 동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화산을 판단이 나라 전체를 그 똑똑한 사람들을 마을에 몸벼었으면 사랑방에서 반응권이 있고 다 유학도 하고 모두 그 시대에 똑똑한 엘리트들 거의 다 흰콩에 까만콩 볼라내듯이 볼라내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저 아버지 엄마 얘기를 더 깊게 하려고 하면 제가 계속 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울보라고 소문났어. 사진마다 다 우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는 이제는 안 울고 더 넓게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정말로 더 깊게 기도하며 아름답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발췌를 합니다. 다른 거는 전문가들, 역사가들, 교수님들, 연구자들한테 가셔가지고 10월 항쟁의 뿌리부터 잘 들으시고 유족의 애안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